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남들 못지않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에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000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가 오픈 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고 피크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래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타임에 알바생 1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데이터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모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의 몸무게는 50도 안 되어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 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죽대만해 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여자 알바생 보고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제 멱삼을 잡고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 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 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자신 때문에 잘못도 안 한 제가 뺨을 맞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 같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봤자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 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 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장난을 쳤더니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둘이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척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로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스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 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뷰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지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되어서 병원에 다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교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입원을 하신 지 3일차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서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생각이 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서 간호사복을 입고 있길래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실습하는 병원이 이 병원이라면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 소설에서나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 다시 시작된 거였죠. 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또다시 예전처럼 매일 만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고 그녀도 병원에 실습 나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칠 뒤에 저희는 또 다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은 금방 다 사라졌고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금방 설레는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설렘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되살아났고 저는 섣불리 사귀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여자애도 제게 굳이 사귀자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 다시 한 달 일하는 시간이 속사포처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녀는 저희 아버지가 퇴원한 걸 몰랐는지 이따 병원에 올 때 초콜릿 좀 사다 주라며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했다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서 초콜릿을 사들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셔서 앞으로는 병원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바쁘더라도 종종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전에 이별할 때와는 다르게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 끝나고 술 한 잔 어떠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 잔 해야지 라고 크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간 그러지 않던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알바를 할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까 망설였는데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할 때는 매일같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의도치 않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서로 연락이 끊겨서 너무 슬펐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또 다시 예전처럼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영원히 연락 못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녀의 진심을 온전하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 모습이 대답을 대신했는지 그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어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녀의 고백에 고민을 안 했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남녀 가릴 거 없이 쳐다볼 정도의 미모에다가 부지런한 여자였으니깐요. 하지만 제가 봐온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귈 엄두는 결코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녀가 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얼굴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거고 아마도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기에 제가 잘못된 사람인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톡을 읽고도 저는 끝내 답장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여지를 남기면 서로에게 더 힘이 들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제 생각을 알았는지 재차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제 카톡 리스트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들을 지내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복잡한 생각도 잊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봐오던 평생지기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죠.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저와 형제처럼 우애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함께했고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친할지는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날에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하면서 바빴었기에 서로의 안부 연락만 주고 받았지 개강을 하고 난 뒤로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들을 묻게 되었고 제가 제일 친한 그 친구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5달 정도를 만났다고 말하더군요. 누구냐고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간호학과의 21살 여자애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나던 그녀와 모든 스펙이 동일했기에 놀라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다고 제게 말을 했었고 이 근처에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21살 여자가 한둘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찾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2 친구는 어떻게 이런 퀸카를 만났냐면서 좋겠다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어른이 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고 하니 5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를 통해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착해서 제 친구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까마득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봤고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순진한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여자친구는 평생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더군요. 친구들은 그걸 믿냐며 참 순진하다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장난을 칠 수가 없었죠.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던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떳떳하게 만났었던 게 아니었기에 친구에게 차마 이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난 지 5개월이면 제 친구와 그 여자애가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와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백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였으면 망설이긴 했었겠지만 있는 사실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불행하게도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학창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국 군화를 거꾸로 신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를 매일같이 봐왔던 저였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이 친구에게는 여자 복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친구들은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친구는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평생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랑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친구의 충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라는 건 당연하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속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저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모든 게 악몽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악연으로 이어지다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싶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온 역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게는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 유부남이고 최근 처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처제는 우리 부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나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처제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부침성이 좋지 않은 저는 동서랑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무튼 처제도 아들을 하나 낳았고 최근에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처제는 남편이랑 좀 불화가 생긴 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다 보니 맨날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웠던 모양입니다. 5월에 처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나랑 부인이랑 우르르 가서 빕스도 데려가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착상이 잘 안 되어서 유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애들 어린이집에 찾으러 가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랑 둘만 있더라고요. 장모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데 제가 처제한테 고생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와라 감기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뭐 그때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니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그때 동서는 자리에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인상 팍 쓰시면서 물어보지 말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유산한 것도 처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모양이었고 처제는 유산하고 나서 부쩍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조카랑 처제 둘이서 우리 집 와서 애들이랑 같이 놀고 부인이 없을 때도 와서 놀고 그랬고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오면서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뭐 가져다 주거나 조금만 도와줘도 계속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 제가 7월 말이 여름 휴가라서 부인이랑 속초를 가려고 계획을 짰는데 처제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네 식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난 사실 결혼하고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없어서 뭐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랑 동서 차 이대로 속초로 갔는데 거기 가서 동서랑 처제랑 또 티격태격 하더군요. 형부 봐라 형부는 저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동서도 열이 받아서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조카는 엉엉 울고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좀 화해하자고 저녁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부인은 우리 애들 재운다고 들어가고 처제도 조카 재운다고 들어가고 동서랑 나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손아랫 사람이긴 하나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으니 그냥 형하고 동서는 나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서는 계속 처제 욕을 하면서 처제가 맨날 형님 칭찬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속초 시내로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근데 술도 먹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귀찮기도 해서 내일 가자고 했더니 동서가 버럭 성질을 내면서 아 이거 뭐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혼자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애인 놀러와서 기분 역같네 이러면서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가 문드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묻길래 혼자 술 마시러 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놈이 그렇지 뭐 형부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맥주 6캔 묶음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처제가 저거 아까운데 같이 3캔씩 먹자 하더군요. 난 이미 술도 좀 먹고 피곤해서 그만 먹자고 하려는데 그걸 팍 하고 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처제랑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자기 유산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가 안아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남편은 요새 날 안아주지도 않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 품이 너무 그립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학교 MT나 그런 거였으면 그럼 내가 안아줄게. 같은 되지도 않는 조크를 날렸겠지만 부인의 여동생인 처제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등이나 툭툭 쳐주고 들어가려고 팔을 드니까
그 틈으로 와락 나한테 안기더군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거리면서 형부 나 너무 힘들어. 왜 난 형부 같은 사람 못 만난 걸까? 언니가 부러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너무 놀라서 확 밀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같이 바다에 수영하러 갔는데 동서는 몇 시에 들어온 것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숙소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랑 처제, 조카 이렇게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는데 부인은 레시가드를 입었고 처제는 비키니를 입더라고요. 비키니를 보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확 생각이 나서 최대한 처제랑 거리를 뒀는데 처제가 부인 안 볼 때마다 슬쩍슬쩍 내 등이랑 가슴을 건드리더군요. 형부 몸 관리 잘했네. 어쩌네 하면서 아 이거 점점 느낌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가정 파탄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바닷가로 수영하러 들어갔고 부인은 애들 본다고 파라솔 아래에 있는데 처제도 수영한다고 따라 들어오더니 형부 왜 자꾸 나 피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족끼리 놀러 온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가 연락하겠다 하고 그 휴가는 끝마쳤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각자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 카톡으로 처제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형부 휴가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러고 카톡으로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순 없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처제랑 우리 동네 중간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엄청나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파인 민소매에 짧은 치마에 거기다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좋아요 형부 하면서 팔짱을 끼는데 누가 봐도 영락 없이 데이트하는 모습인 겁니다.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니까 처제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그냥 난 형부가 사람이 좋아서 좋게 대하는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이러더군요. 혹시 형부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이러면서 또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얘가 친하게 지내려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장했구나. 하긴 그렇지 무슨 성인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가자고 했더니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뭐 먹고 싶냐? 사주겠다고 했더니 자기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었다고 그걸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처제가 갑자기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그냥 형부 사람 좋아서 그렇게 대하는 것 같냐고 이러면서 자기 남편 얘기랑 그동안 자기 힘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아 역시 뭔가 이상하네 하며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 하는데 또 막 울면서 제게 안기기 시작하더군요. 술 더 먹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일어나자고 팔을 잡아 끄니까 다시 와락 안기면서 나 형부 좋아 좋단 말이야 엉엉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들쳐업고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처제 집 쪽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처제가 날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건가? 데려다 주는데 술이 떡이 되어 있으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 집 다 와가는데 갑자기 처제가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에어컨 많이 맞아서 머리가 아프니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다 가라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밤길이니까 조금만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려서 같이 걸러가는데 자기 술 다 깼으니까 맥주 한 잔씩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너 많이 취했다. 형부 만나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니까 또 막 울먹거리면서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나 어디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고 딱 30분만 맥주 같이 마시자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딱 단판 지어야겠다 하고 알겠다.
그럼 딱 30분만 먹고 가자 하니까 또 생긋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네 언니 남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면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 망가지는 거다. 이러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러는 거 같냐고. 그냥 나 너무 힘들고 의지할 사람이 형부밖에 없어서 그렇다. 언니 몰래 그냥 나 가끔 만나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술도 많이 마셨고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달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이 오더군요. 형부 뭐하냐, 언제 끝나느냐, 밥 먹자, 놀러 와라, 놀러 가겠다 등등. 그래서 제가 아예 답장을 안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또 형부 언제 퇴근하느냐고 카톡이 와서 그냥 씻고 있는데 나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라고 카톡이 온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1층에 와 있길래 카톡으로 알았으니까 옆에 커피숍에 가 있으라고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얘가 무슨 여대생 처제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일이 커지거나 오해 살 것 같고 암튼 그래서 퇴근하고 얼른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서 회사 반대쪽 길로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이러면 너나 나나 가정이 끝나는 거다. 넌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형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서로 몰래 만나면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 없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대놓고 자기랑 바람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 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언니한테는 언니네 집에서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놨다고. 와, 그래서 혹시나 오해 생길까봐 일단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갔고 저녁 먹고 쉬는데 처제가 씻고서 나오는데 흰 타올만 걸친 채 나오더군요. 오늘 집에 있으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생각을 했고 부인한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나와서 PC방에서 나를 지새우고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지금 보니 처제가 어디냐고 카톡 몇 개가 와 있네요. 처제가 무섭네요. 처제가 저렇게 몸으로 달려들면 무조건 거부한다고 100%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부인이나 동서한테 얘기하면 분명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조언 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 남자친구는 25살입니다. 사귄 지는 170일 정도 됐고요. 제목 그대로 남자친구는 백수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되어 직장 생활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월급은 250 정도 됩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에는 밤일을 뛰었어요. 사귀기 전에 무슨 일 하는지 물었었는데 아는 형이 일 좀 도와달라서 아는 형 가게를 관리하는 일을 잠깐 한댔어요. 사귄 후에 남자친구가 사실은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서 아가씨들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남자친구 말론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우 씨 역할이라고 그러던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소개해주는 거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랑 접촉이 많고 낮이라는 저와는 서로 패턴이 안 맞아서 연락도 잘 못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사귀기 전에 관뒀어요. 저 때문에 하던 일을 관둔다니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 생각을 많이 해준다고 느껴서 고마웠어요. 여자랑 접촉이 많은 일이라 아무래도 저는 분명 신경 쓰일 텐데 그럴 일도 없어지니까 더더욱 좋았죠. 앞으로 밤일 말고 낮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서
제가 퇴근하고 같이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찾아보고 남자친구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일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처음엔 카페 아르바이트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보여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샘편인 생산 쪽을 찾아줬어요. 기계관리, 부품 단순 조립, 포장 업무 등등. 그런데 그런 일은 반복되고 지겹다고 보람이 없는 것 같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3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 보고 떨어져서 못하게 됐어요. 제가 월급이 적어도 되니까 카페 아르바이트 어떠냐고 했더니 싫다고 해서 결국 백수예요, 아직까지. 저는 직장이 멀리 있다 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남자친구는 온종일 집에만 있어요. 밥값이나 병원비, 생활용품 등등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다 제 돈으로 해결하죠. 남자친구가 가끔 용돈 받아서 돈 있을 땐 한두 번쯤 뭐 시켜 먹을 때 계산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거에 돈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꼭 남자가 돈 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데 남자친구 행동에 점점 지치네요. 한두 달 전부터 남자친구가 개그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성공할 거라고 그러네요. 개그도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천국 같은 돈 많이 버는 BJ가 되겠다고요. 방송들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벌써 얼마 벌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앉아서 쉽게 돈 번다고 조금만 잘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방송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방송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막연히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란데 온종일 집에만 박혀서 뭐 하는 짓인지. 남자친구는 폐랑 위가 아프다면서 일 못하겠다고 계속 집에만 박혀서 게임을 하고 TV 보고 아프리카 방송만 봐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프다니까 많이 걱정됐죠. 매번 약 사가고 죽도 끓여주고 병원 가기 싫다는 남자친구 끌고 병원도 가고 걱정돼서 회사에서 달려간 적도 있었고요. 휴.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이 온종일 앉아서 담배 피우고 게임만 하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도 꾹꾹 참으면서 악착같이 일하러 가는데 말이죠. 막상 아프다고 해서 병원 데려가면 이상 없고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저 정도 아픈 걸 못 참을까? 저게 진짜 아픈 걸까? 나는 아무리 아파도 다 참고 일하는데 이 생각이 드네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그동안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이고 남자친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땐 돈 없어서 자존심 상할까봐 카드 가져가서 조금만 쓰고 오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모든 생활을 제 돈으로 하다 보니 제가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제가 쓰는 화장품들 다 저렴한 걸로 바꾸고 화장품을 피부, 로션, 비비크림,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스틱, 서식 클렌징 딱 이렇게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만 줄여서 떨어질 때만 하나씩 삽니다. 저도 여잔데 옷, 가방, 신발, 손톱 다듬기, 액세서리 정말 좋아하죠. 그런 것들은 차박 기양지 오래입니다. 남자친구 사귀고 나서 사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돈 쓰는 건 제가 아플 때 병원 간 것, 약값 이게 다네요. 중간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한두 번 호프집이랑 식당, 카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한 건 맞지만 좋은 거 해주려고 아파도 꾹 참고 노력하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면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해서요.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길 바랐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란 걸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이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만큼 결코 적은 돈이 아니란 걸 깨닫길 바랐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아니네요. 달라졌죠. 제 돈을 막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요.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돈 없다고 말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빌리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기가 차죠. 그래서 그렇게 급한 돈이면 직접 빌리라고 했더니 싫답니다. 그건 또
제가 빌리는 건 되고 자신이 빌리는 건 안 되나요? 무슨 논리인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를 돈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돈도 없으면서 삼시세끼 배달 음식에 먹고 싶은 건 새벽이든 언제든 꼭 먹어야 하고 집에서 타 먹는 혼합 커피는 절대 안 먹고요. 가까운 거리라도 이동할 때 꼭 택시 타야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날 때 카드 달란 말도 당연하단 듯이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카드를 남자친구 집에 놓고 오는 날이면 카페, 밥, 택시, 집 관리비 막 긁네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카드값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담배나 커피나 밥 같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요구해서 제가 조금만 참으라고 하면 성질을 부립니다. 최근에는 욕도 들었네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담배 같은 거 조금 줄인다고 그렇게 참기 힘든가요? 제가 아예 못 피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갑씩 피는데 1갑으로 줄이자고 힘들면 1갑 반으로 줄이자고 했는데도 2갑씩 꼬박꼬박 그대로예요. 그거 안 사줬다고 제가 욕을 들어야 하나? 놀랐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한테 욕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욕하는데 때리는 건 못하겠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이 비참해지기도 했고요.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왜 매일 돈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걱정된다고 집에 무슨 일 있느냐고 묻더군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돈만 빌린다고요. 상황을 말해줬더니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느냐고 남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아낄 생각이라도 해야지. 오히려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친구가 더 속상해하네요. 이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하죠? 자존심 상할까봐 돌려서 말을 해도 알아들을 기미는 안 보이고 친구 말대로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인생 선배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조언 좀 부탁할게요.